삼성과 LG가 주목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DS,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 SDS 등 각사의 핵심 인력이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판매량이 76% 상승했습니다. 또한 핵심 부품 중 한 가지는 2030년까지 16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댓글로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더욱 엄선된 종목들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6거래일 만에 S&P 500 지수가 올랐습니다. 그동안 5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로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며 하락세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불확실성이 다소나마 완화되며 시장이 진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확실성이 완화된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이 28년 만에 최대 폭의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드는 초강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정례 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방준비제도는 이달에 이어서 7월에도 같은 폭의 금리를 인상 가능성까지도 예고하며 물가 잡기에 총력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격적인 행보가 오히려 물가 안정과 회복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시장 참여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역시 전일 미 증시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커플링이 기대되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수요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하락세가 더 깊어진 만큼 저가 매수세가 나타날 수도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증시가 개장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갭 상승으로 모처럼 투자자들을 설레이게 했습니다. 8일 만의 반등으로 장중 시총상위 10개 종목 모두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처 점심을 먹기도 전에 활력이 둔화된 점은 아쉽습니다. 하락세가 멈춘 것은 다행이지만 그래도 다소 아쉬운 흐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을 저점으로 앞으로 상승세가 나타난다면 그동안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2022년 주식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섹터와 테마를 준비했습니다. 허약해진 여러분들의 계좌를 오늘부터 건강하고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종목들을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SDI 등 그룹 핵심 계열 회사들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삼성전자 DS,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 SDS 등 각사의 핵심 인력이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관련 있는 계열사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기에 태스크포스를 둘러싼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태스크포스가 전기차를 다각도로 연구 개발한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테슬라 모델 Y를 분해했다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애플도 2015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애플카를 개발하는 타이탄 프로젝트의 존재가 알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구조가 훨씬 단순합니다. 파워트레인 위에 차체를 입히면 되는 만큼 생산도 단순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가전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 삼성 SDI와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는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 칩,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카메라 모듈,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등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여러 핵심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 부품은 배터리인데 삼성 SDI는 1990년도부터 배터리를 생산해서 2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해선 세계 1위 기술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사업에 나선다면 애플보다 삼성의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전기차 사업에 진출할 경우에는 고객사와 충돌이 불가피한 점도 있기 때문에 전기차 사업 진출을 낮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칫 삼성이 전기차를 직접 만들 경우 고객사들과 잦은 송사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의 활동은 테슬라를 겨냥한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부터 모델 Y에 지금 보시는 4680 전지 중 중대형 원통형 전지를 납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는 현재 4680 전지를 개발하고는 있지만 양산 시기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삼성전자 및 삼성 SDI 관계자는 태스크포스가 발족했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은 충북 오창 공장에 총 7,300억을 투자해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확대합니다.
이번 증설 투자가 투자자들에게 큰 이슈가 되는 것은 배터리 업계에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주목받는 앞서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4680 배터리 양산 설비 구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표준으로 쓰이고 있고 기존 최대 크기 원통형 배터리인 2170 대비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가 개선된 차세대 제품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향상되고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개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차 주행 거리를 기존 대비 16% 향상시킬 수 있고 동시에 비용 절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삼성과 LG, SK 등 국내 대기업을 필두로 많은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시가 어렵고 힘이 든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 테마와 섹터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첫 번째 종목은 코스모 화학입니다. 코스모 화학은 이산화 티타늄 제조업체로 종속 기업으로 코스모 신소재를 두고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2차 전지용 양극 활 물질 등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핵심 원료인 코발트를 납품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폐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블 모멘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스모 화학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1,499억을 달성하며 18%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동안 연결 기준으로 48% 증가하여 125억 원을 달성하며 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코스모 화학, 지금부터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2월에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5월부터 살펴보면 박스권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도 박스권 하단 밑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0일 장기 이평선을 터치한 이후로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으로 5월달 이후에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17,000원대까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항 라인에 맞고 추세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KC입니다. SKC는 SK그룹의 화학, 소재 부문 계열사로 2차전지 음극 집전체에 사용되는 동박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SKC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폴리에스터, PET 필름 사업을 국내 사모펀드 응용사인 한행컴퍼니에 1조 6천억에 매각합니다. 그리고 확보한 매각 자금으로는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 공장 증설 등 미래성장 동력 사업과 앞으로 추가할 신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집중 투자로 앞으로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미 1분기 실적도 매우 좋았습니다. SKC는 올해 1분기 사상 처음으로 분기 기준 1조 원이 넘는 분기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연결 매출액이 50.5% 증가해 1조 1206억 원을 기록했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 연결 매출액이 50.5% 증가해서 1조 12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미래 사업이 기대되는 SKC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3월 최저 12만 3천 원을 기록하고 나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5월 말과 6월 초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좋지 않았지만 SKC는 골든 크로스를 보여주며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목요일 캔들이 5일 단기 이평선을 몸통으로 딛고 있는 것도 좋게 볼 수 있고 매물대도 소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이동 평균선도 정별로 자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고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바로 앞 전고점을 한번 뚫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종목은 EV 첨단 소재입니다. EV 첨단 소재는 회로 기판 전문 기업인데 지난해 7월 세계 최초의 전고체 배터리 제조업체 프롤로지움의 지분 5.45%를 확보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올해 4월에는 앞서 설명드린 프롤로지움이 베트남 빔페스트에 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 8,600억의 전기 자동차 공장 설립 수혜로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EV 첨단 소재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4월 지지라인을 쌍바닥으로 다지고 나서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며 상승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왔습니다. 6월 들어서 시장이 좋지 않아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앞선 패턴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이 오히려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목요일 캔들이 21선 단기 이평선의 캔들의 몸통을 딛고 있는 가운데 매물대가 소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선 고점을 윗꼬리로 살짝 터치하고 내려온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인 2100원대 라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거래량이 한번 들어와 준다면
이 라인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차트를 길게 보면 현재 라인이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기 저항으로 이 라인에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면 증시가 정말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디뎠다라고 본다면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시장이 반등할 때 앞서서 뛰어나갈 섹터와 테마 종목들을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습니다. 2022년 아직 6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좋은 결과를 쌓아갈 수 있도록 김석사가 돕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